8월 24일 토트넘 호스퍼는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새로운 감독인 안게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아래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첫 경기를 펼쳤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턴을 상대로 4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시즌을 향한 여정에 소중한 3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레스터시티와의 패배 이후 많은 비난을 받아온 상황에서도 충성스러운 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과 에버턴은 치열하게 기회를 노리며 상대의 골문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단연 돋보였고 토트넘의 라인업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볼 컨트롤, 놀라운 스피드, 그리고 정교한 마무리 능력으로 에버턴의 수비진을 흔들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확한 슛으로 승리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영리한 움직임으로 항상 공간을 창출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토트넘의 유연하고 날카로운 경기 운영에 큰 역할을 했죠. 이 인상적인 승리 이후 토트넘은 9월 1일 뉴캐슬과의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팬들과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뛰어난 전략과 과감한 결정으로 팬들의 신뢰를 쌓아왔지만 손흥민을 다음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팀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토트넘의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팀의 최고 스타를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선수들이 이 결정을 지지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충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선정되었는데요. 단 한 주 전만 해도 손흥민이 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단 한 경기만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26일 영국의 BBC는 축구평론가 트로이 디니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과 2주의 감독을 발표했습니다. 디니는 손흥민을 3-2-3-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정하며 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 중앙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이동하며 2골을 기록했다. 그는 항상 위협적이었고 해리케인의 모든 골을 대신할 도전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했죠. 토트넘은 손흥민과 함께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 이 주의 팀에 선정되며 가장 많은 선수가 선정된 팀이 되었습니다. 8월 24일 손흥민은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2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2골을 기록하며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개막전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여름에 새로 영입된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2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해 이번 시즌이 구단에서의 10번째 시즌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구단의 전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우승을 해야 전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는 토트넘의 전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 시즌의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 시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2021-2022 시즌에는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30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아시안컵으로 인해 한 달 동안 팀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세 번째 10 시즌을 달성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을 포함해 단 6명의 선수만이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14번째 선수가 되었으며 지난 시즌 17골과 이번 시즌 2골을 더해 토트넘에서 총 164골을 기록 구단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기력과 골들은 토트넘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 역할을 맡아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구단 역사상 첫 비유럽인 주장으로 팀원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죠. 개막전 이후 어려움을 겪고 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손흥민은 두 번째 경기에서 새로운 시즌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9월 1일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레스터시티와 에버턴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이번 시즌 7강 중 하나로 꼽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의 악몽을 떨쳐내고 손흥민이 여전히
자신의 폼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토트넘은 손흥민의 또 다른 뛰어난 활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앞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 손흥민은 한 훈련 도중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책임감 있는 감독으로서 포스테코글루는 팀의 최고 스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만 쉬면 되고 이후 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코 어떤 경기든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에게 있어 매 경기는 토트넘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며 경기를 벤치에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팀 전체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존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절친한 동료인 메디슨도 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며 이번에는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메디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뛰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결단력 있는 발언은 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항상 엄격하고 신중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의 결단력과 불굴의 의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성실함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경이롭고 팀 전체에 영감을 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락했고 경기가 무사히 진행되어 부상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은 3-5-2 포메이션의 2주의 팀 수비 라인에서 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디니는 로메로에 대해 그는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 그는 에버턴의 공중 공격 위협을 잘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더벤 또한 그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반더벤은 에버턴이 토트넘에게 시도한 모든 상황을 처리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돕기 위해 반더벤이 한 돌파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죠.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경기 후 믹스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의 팀이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과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날 경기에서 동료들이 훌륭한 경기를 펼쳐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의 팀이 이제 겨우 2경기를 치렀을 뿐이며 아직 너무 기뻐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각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골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실제로 골키퍼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픽포드가 발을 잘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픽포드는 공을 처리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자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격수의 임무는 골키퍼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수비수들이 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그는 픽포드가 더 편안하게 공을 처리하고자 했다고 느꼈고 공을 훔쳐 첫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시즌 첫 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해 손흥민은 그날의 결과가 그의 팀이 더 좋은 정신 상태로 경기장에 나설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밝혔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경기가 거의 결승전과 같으며 그날 경기처럼 좋은 폼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캐슬의 홈구장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경기장이고 열정적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팀이 철저히 준비해 이번에는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